예, 치열한 전당대회 끝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또 출범 닷새 만에 그 윤 대통령과 이렇게 만찬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하고 여당 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까? 그 사이에는 보면 뭐 처신이 어땠는지 스스로가 알 거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뭐 정말 험악했는데요. 어떻게 잘 갈까요? 뭐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예. 어떤 지도부가 탄생했어도 저는 윤석열 정부와는 잘 보조를 맞춰 가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 다수가 그래도 김기현 지도부가 좀 더 윤석열 정부와 잘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김기현 당대표와 또 저희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 구성원들은 윤석열 정부와는 호흡을 잘 맞춰서 성과를 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이 정당도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그 당대표나 그 최고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뭐 다들 그 윤심 일색이다 또는 윤석열 당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을 정도로 처음부터 이제 윤심이 작용을 했고 나머지 윤심과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뭐 이렇게 가서 오늘날 이제 절대적 지지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확실한 지분을 확보했고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판단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이재명 대표가 80% 가깝게 그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일색으로 그 윤심 일색으로 된 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 구성이 이재명 그 절대 지지로 이렇게 구성된 거는 양당한테는 넘어서 한국 정치권에는 득보다는 독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지금이라도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가속 페달보다는 브레이크, 제동 역할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성찰해 나가는 같이 함께 가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대를 합니다. 아니 호흡이 잘 맞아도 너무 잘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토론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여당이 필요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뭐 이 여당이 견제해야 되는 위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공천권을 대통령이 모두 행사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그 내부에 섞여 있다고 봅니다. 견제의 목소리는 지금 민주당 견제에도 정신 못 차리는데 지난번 지도부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쏘아대는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구성한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모두 대통령실이 독점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봐요. 그것은 앞으로 당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예단을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표정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저 만찬에서 무슨 김치 콩나물국이 나왔다. 그게 윤 대통령의 레시피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만찬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통령 취임하고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애정 표현을 한다고 할까요? 신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 저고리 벗읍시다 하면서 밥에 김치 콩나물국 그것도 비서실장이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께서 직접 지도한 요리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오늘 그 대접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좀 최고의 그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서 만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냥 평범한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기분이 좋다 내지 새 구성원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안도하는 모습은 뭐 역력히 보였습니다. 아니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런 자리에 야당 지도부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 좋잖아요. 뭐 아까 콩나물 김치 뭐 따로따로 나와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원 최고님처럼 훌륭하신 분, 만나면 기분 좋은 분도 있지만 뭐 그냥 보기만 하면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대통령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콩나물국을 먹든 김치국을 먹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친한 분들끼리, 친하고 싶어하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만나서 매일 밥 먹으면 그럼 좋겠습니까?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수 득표를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무난하게 대표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용산에서도 좀 대통령실과 화합할 수 있는 지도부를 원했고 또 당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했거든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내 화합도 중요할 텐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서 같이 이 당을 운영해가는 그 모습을 보였고 또 두 분 다 당의 운영에 협조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일단 김기현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요. 천하람 후보가 얻었던 15%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이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4명 나와서 50% 이상 얻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후보들이 얻었던 표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의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당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모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4명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분들도 우리 당의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잘 좀 협의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강적들에 나오셔서는 아주 우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은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아니 저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이준석 이번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당원들의 표심은 이준석류의 정치 그렇게 자기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우고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영구히 좀 퇴출해야 된다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A는 B, B는 C 뭐 그렇게 결론은 퇴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준석을? 이준석 퇴출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출마했던 그 4명의 후보들도 우리 당의 좋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은 과거 역사적으로 인류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실이 미래의 인류의 발전에도 지침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42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연판장 돌려서 나오지 말라고 윽박질르는 거 보니까 보수가 아니고 사과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보면서 이거 굉장히 황금 분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47만 명, 그 50만 명 가까운 해방 이후에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많은 투표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심이 많이 표출된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50%를 넘었지만 60%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50% 간신히 넘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이 47% 정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독주하지 말라라는 또 그런 경고이기도 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3%를 얻었지만 근 4분의 1 정도 되는 당원들이 지지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하던 후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4분의 1 정도가 지지를 해줬다. 이것도 굉장히 큰 얘기고 또 확인된 게 이준석 전 대표의 표가 한 10% 정도 되는구나 우리 당원들 중에서.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8% 정도.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이게 민심이라는 게 이게 민심과 당심이 뭐 따로 간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민심에 기초한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잘 실질적으로 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있는 천하람, 이준석, 이기인, 김용태, 허은하도 포용 못하면서 무슨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이 돼가지고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당이 반드시 당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풀어내느냐, 그게 어려워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정치를 그렇게 자세히 보시지 않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이준석은 공천 못 받겠네. 그리고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안철수는 험지 가겠네. 안철수 의원 공천 받습니까?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항상. 네. 이번 전당대회도 나와서 친윤이 아니면서 친윤인 척 계속 용비어 청가를 부르다가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볼 때 자기 수족 같은 수석을 고발했잖아요. 네. 모르죠. 공천 준다 하면 험지로 가라 해서 광주에다 줄지 모르겠어요. 광주요? 어떠세요? 그렇게 될까요? 제 공천도 지금 전에 감을 쳤는데 나무 공천을 어떻게 감을 잡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요, 탄핵을 겪은 당이거든요. 그래서 분당이 되어서 우리 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겪었기 때문에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누구를 몰아내고 쫓아내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몰아낸다거나 또 험지 출마라는 방식으로 목 조르고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저 하나로 충분하고요. 제가 그 당해봤어요.